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그동안 볼튼 보좌관과 많은 이견이 있었다면서 후임은 다음 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모의 경질 사실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존 볼튼에게 백악관에서 그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면서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제안들의 많은 것에 있어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됐으며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다음 주 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다른 참모 교체 소식을 알렸던 때와 달리 표현이 격했습니다. 전격적인 경질 발표로 오후에 예정됐던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존 볼튼 보좌관의 브리핑에서 볼튼은 제외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볼튼 보좌관과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There were many times Ambassador Bolton and I disagree. That's to be sure, but that's true for lots of people with whom I interact. 문우신 재무장관은 볼튼 보좌관의 사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s this national security team a mess? Absolutely not. That's the most ridiculous question I've ever heard of. 자신이 먼저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힌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백악관 입성 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공격까지 주장했던 볼튼은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문제를 놓고 백악관 내 갈등을 빚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던 볼튼이 전격적으로 경질되긴 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주고받기를 강조했습니다. 무기 실험 같은 북한의 도발적 태도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고 일축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북한이 불과 몇 시간 뒤 단거리 발사체를 또 쏜 건 지속되는 공갈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협상에 더 많은 장애물만 놓는 것이라며 이를 용인한 트럼프 행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o it just shows that this process is not working. He believes in, meaning Kim Jong-un, in blackmail, and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be submitted to any blackmail.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최근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허약한 지도자의 생떼라면서 김정은과 엘리트층이 제재로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국제법 준수를 전제로 상호 교환하는 주고받기에 열려 있다면서 이것은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지 미국의 무릎을 꿇게 할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When North Korea fulfills its word, its promise, and when they abide by international law, then the opportunities will abound for give and take. 베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셈법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비핵화 실천을 먼저 해야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North Korea wants to essentially receive lots of concessions, relaxation of the sanctions, without meeting the goal of full denuclearization, and so that's the problem. 협상 진전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겠지만 최종 목표는 변할 수 없다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But we cannot simply say we look the other way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a nuclear arsenal. I don't see any path forward that includes a nuclear arsenal for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활동에 돌입한 의회가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시킬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추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 재개 약속을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대북 정제유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3척 가운데 한 척이 최근까지 활발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선박은 베트남 깃발을 단 비에틴 01호와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센린 01호, 또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선박 리젠트호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비에틴 01호는 지난 2월 28일 북한 남포항 인근의 항해에서 포착된 뒤 계속 남하해 지난달 18일 싱가포르항 앞에서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신호가 잡혔습니다. 베트남 측은 이 선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유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또 사형제 폐지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0개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UPR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이미 지난 5월 심사 당시 63개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Recommend that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그러나 북한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며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과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We rejected 63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representatives as they insult the dignity of DPRK and severely distort the reality on the ground. 북한은 UPR 심사 후 검토한 199개 권고안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의 비준과 인도적 지원기구들의 제한 없고 독립적인 행동 보장 등 11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의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 56개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와 인권보호 증진 노력의 강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촉진 등 민감하지 않은 132개 권고안은 수용했습니다.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0일 북한 UPR 심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와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9일 자체 트위터를 통해 현장 조사요원들이 북한 현지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강풍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 벽성군 지역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5만 7천 달러를 긴급 배정한 국제적십자사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와 내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위스의 인도주의 분석 전문단체 ACAPS는 10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태풍 링링에 따른 북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론 검열과 통제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아프리카 에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에트리아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언론이 정부의 선전도구로 활용되며 외신 기자들의 입국이 엄격히 제한되고 통제를 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 등 대부분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제공되며 정권의 성명과 활동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은 고위 정치인들만 할 수 있고 일부 학교와 국가기관에선 내부 통신망 접근만 허용되며 북한인들은 주로 외부 정보를 불법으로 간주되는 해외 TV나 라디오 방송, 또 밀거래되는 DVD 등을 통해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